영주TV의 또 영주입니다. 자, 그동안 잊혀졌었던 전문가의 시선, 이승우 이야기하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문가의 시선을 살려볼까 합니다. 그때는 막 연기했었잖아요. 내가 말이야, 전문가인데 말이야, 너희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쳐줄게 이랬었는데 정말 재미없었죠. 자, 전문가의 시선을 왜 되살렸느냐? 주중에 코파델레이 준결승 2차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진출하는 두 팀이 확정이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 시즌 코파델레이 무려 120번째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코파델레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강컵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지만 스페인 FA컵으로 보면 됩니다. 190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대회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코파델레이는 5부 리그 팀부터 참가를 하기 때문에 120팀 넘게 참가를 해서 단 한 팀이 우승컵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코파델레이 우승하면은 어떤 특혜가 있느냐? 일단 코파델레이 우승하면은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진출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즌에 펼쳐지는 스페르코파 대 에스파냐 준결승에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리가 순위상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는 팀들은 코파델레이가 욕심이 나죠. 그리고 코파델레이는 말 그대로 스페인 내에서 최고의 팀을 가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팀들이 야망을 드러내는 대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파델레이에서 최다 우승팀은 바르셀로나 31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다 우승팀은 빌바오 24회입니다. 세 번째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중에 펼쳐진 코파델레이 준결승 2차전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준결승에 진출한 팀은 총 4팀이었죠. 라요 바이카노, 레알 베티스, 그리고 발렌시아와 빌바오였습니다. 1차전 결과를 봤을 때에는 베티스는 라요 바이카노 원정 경기였고 선제골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2대1로 역전승을 거뒀고요. 반면에 빌바오는 홈에서 발렌시아를 상대했는데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중에 펼쳐지는 2차전 결과에 따라서 올라가는 팀이 결정날 것이다. 1차전에서 베티스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다른 팀들에게도 다 기회가 있다. 이런 시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차전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펼쳐진 경기는 발렌시아하고 빌바오의 경기예요. 이 경기에서 곤살로 게드스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에 의해서 발렌시아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1, 2차전 합계 2대1로 발렌시아가 빌바오를 제압하고 결승 진출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보르달라스 감독이 경기 끝나고 정말로 좋아하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승 진출은 인내와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올 시즌 우리 팀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진출했다. 그러면서 만족감을 표했고요. 반면에 결승골을 넣은 게드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득점 기회라고 생각했다. 직감적으로 느꼈대요. 그래서 바로 슈팅으로 연결했고 이것이 골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팀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는 이야기와 함께 올 시즌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발렌시아가 비판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는 항상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승리를 거두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오늘 새벽에 펼쳐진 또 다른 준결승전 베티스와 라요 바이카노 경기, 그 경기는 1대1로 막을 내렸는데요. 사실은 0대0 상황이 지속이 되다가 라요 바이카노의 베베가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습니다. 네, 그러면 1, 2차전 합계 2대2가 되겠죠. 베티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90분 내에 끝내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호아킨이 교체 출전한 다음에 분위기가 바뀌더니만 호아킨, 카날레스,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로 연결이 되면서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결국 1대1로 막을 내렸고 1, 2차전 함께 베티스는 3대2로 라요 바이카노를 제압하고 결승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일단 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여전히 호아킨. 네, 호아킨 선수가 들어가더니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호아킨, 카날레스, 보르아 이글레시아스의 그 움직임과 마무리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경기 끝나고 나서 보르아 이글레시아스는
야, 아름다운 골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인생 최고의 골 중에 하나다. 이 골의 값어치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호아킨 선수도 매우 매우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집에 돌아가서 와이프랑 같이 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나 봐. 아내와 딸과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이 최고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페레그리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진출한 게 베티스가 17년 만이거든요. 그 17년 동안 우리의 열정적인 팬들은 기다려줬다. 우리 팬들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승 진출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반드시 챔피언이 되겠다. 이런 다짐도 보여줬습니다. 사실 페레그리니 감독이 호아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아킨 선수에 대해서 야, 호아킨은 은퇴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호아킨은 출전할 때마다 클래스를 보여줘. 정말 대단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티스하고 발렌시아가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행보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1라운드부터 양 팀은 경기를 치렀고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는 하브리그 팀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겠죠. 그 가운데서 베티스의 고비는 16강전, 바로 세비야 더비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경기에서 베티스 팬이 플라스틱 막대를 던져서 조한 조르단이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도 많고 타이도 많았던 코파델레이 16강전이었는데 결국 이 경기에서 베티스가 세비야를 제압하면서 8강에 진출하게 되고 8강에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준결승전에 올라왔고 준결승전에서 라요 바이에카노를 만난 거죠. 사실 1차전에서 베티스가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베티스는 결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라요 바이에카노는 홈에서는 말 그대로 안방 불펜데 원정에서는 너무나 약한 팀인데 바로 베티스가 1차전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티스의 행보를 봤을 때에는 정말 파괴력을 많이 발휘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1라운드부터 준결승 2차전까지 7경기 치러서 6승 1무를 기록했는데 이 7경기에서 무려 20골을 넣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렌시아의 결승전까지 행보를 한번 알아볼까요? 발렌시아는 고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진운이 많이 따랐죠. 네, 사실은 8강전까지 발렌시아는 대진운이 따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고비는 바로 준결승전이었어요. 왜냐? 상대는 빌바오였으니까. 빌바오가 왜 무섭냐? 빌바오는 말씀드렸다시피 코파델레이에 매우 강합니다.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최다 우승팀이고 여기다가 마르셀리노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코파델레이 결승전 2차례 치렀는데 모두 준우승이었잖아요. 소시에다드에게 바르셀로나에게 각각 패배를 당하면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코파델레이에 대한 야망이 매우 큰 상태였고 또 한 가지는 마르셀리노 감독이 발렌시아 감독이었잖아요. 그래서 발렌시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기다가 올 시즌에 빌바오는 코파델레이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16강에서 바르셀로나 떨어뜨리고요.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렌시아 입장에서도 빌바오를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대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살로 게드스의 그 멋진 한방, 그 한방으로 2차전을 잡으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바르셀로나는 16강에서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8강에서 빌바오에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16강에서 소시에다드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시에다드는 말씀드렸다시피 베티스에게 패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모두 준결승에 올라오지를 못하는 시즌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지금까지 행보가 아니죠. 앞으로의 행보겠죠. 과연 누가 결승전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결승전이 펼쳐지려면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승전은 4월 23일 날 세비야에서 경기가 펼쳐지니까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 있어도 양 팀이 결승전에 올라오고 확정된 이 상황에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측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저는 전문가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베티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베티스가 결승에 진출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지난 4차례 결승 진출해서 2차례 우승하고 2차례는 실패를 했죠.
마지막 우승이 2004-2005 시즌이에요. 2004-2005 시즌은 베티스 역사에서도 찬란한 시즌이에요. 왜냐하면은 1934-35 시즌 라리가 우승을 차지한 다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시즌이 아닌가. 그 시즌에 코파델레이 우승도 했고요. 그리고 라리가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라리가에서 4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시즌도 있어요. 하지만 코파델레이 우승 시즌이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4-2005 시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베티스가 라리가 3위인데 코파델레이 결승전에 진출했으니까 2004-2005 시즌만큼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코파델레이에서도 우승을, 이것을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2004-2005 시즌 얘기하시는 분들은 2000년대 초반에는 바르셀로나가 많이 흔들릴 때니까 그때는 뭐 레알 마드리드, 발렌시아, 데포르티보 이런 팀들이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사실 데포르티보도 점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베티스가 그 시즌에 차지했었던 코파델레이 우승이라든가 아니면은 라리가 4위 성적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선 안 되죠. 왜냐면 베티스 입장에서도 역사에 남는 시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좋은 선수들이 많았던 시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호아킨은 그때도 베티스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네, 호아킨뿐만 아니라 히카르도 페레이라, 다니, 아순상, 호아킨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았었죠. 90년대 중반에 베티스의 부흥을 이끌었었던 세라 페라르 감독이 지봉을 잡으면서 2004년도에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베티스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정말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시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지금 이 순간 그 시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은 겁니다. 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티스보다는 코파델레이에 훨씬 더 강합니다. 물론 이제 라리가 우승 기록도 더 많이 갖고 있는 클럽이긴 한데 코파델레이에서 결승 진출이 총 17회, 우승이 8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승도 매우 가깝죠. 2018-2019 시즌에 마르셀리노 감독이 이끌었었는데 그때 결승에 진출해서 바르셀로나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 메시에게 실점하긴 했지만은 케민 가메이로, 로드리고가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르달라스 감독이 이끌면서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또다시 우승에 대한 욕심이 큽니다.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결승전 꼭 잡아서 우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발렌시아가 현재 라리가 9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라리가 성적으로 유럽 대항전에 나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르달라스 감독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는 게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발렌시아가 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좀 흔들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다면은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솔레르라든가 호세가야 재계약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 진출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결승전에 올인할 수밖에 없겠죠. 자, 상대 전적을 보면은 코파델레이에서는 발렌시아가 베티스와 9차례 만났거든요. 결승전에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9차례 만나서 다음 라운드에 8차례나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가 베티스에게 코파델레이에서는 매우 강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최근에 코파델레이에서 만난 게 2018-19 시즌 준결승전이었어요. 그때도 발렌시아가 베티스를 제압하면서 결승에 갔기 때문에 우승을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 전적에서 당연히 발렌시아가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올 시즌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르달라스 감독의 4-4-2 포메이션에 의한 축구가 약간씩 불안하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수비 쪽에서 문제를 노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반면에 페레그리니 감독이 이끄는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힘이 있다. 최전방에 윌리안 주제,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특히 왼쪽에 후안미, 득점력을 엄청나게 과시하고 있죠. 카날레스, 페키르, 좋은 선수들이 질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이라든가 전력적인 측면에서는 베티스가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리그에 집중하다가 이제 결승전 치를 때쯤에 결승전에 올인할 겁니다. 반면에 베티스는 지금 세계대회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세계대회에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라리가, 유로파리그, 코파델리. 그렇기 때문에 경기 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4월 23일 그때가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순간 역시 전적에서는 발렌시아, 경기력에서는 베티스. 누가 이길지 모른다. 다만 매우 치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라고요? 전문가가 너무 뻔한 얘기 한다고요? 왜? 뻔한 얘기 속에 나름대로의 정보가 있었잖아. 전문가의 시선 다음에도 돌아오겠습니다.